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지난 19년에 한번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어떤 계기의 첫 시작일 때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른 어떤 계기하고 연관된 또 을지대학과의 또 좋은 인연을 가지고 시작하는 때 또 이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 5년 정도 성남시하고 진행해오고 준비해오고 했던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이제 돌봄 서비스에 중심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 이야기의 이제 개념선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이걸 오픈시켜서 이제 이거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론들을 사람에 관계된 것들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어떤 이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개발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실증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거냐,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이걸 방법하는데 개방형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착안하는 것들은 다 공통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봤던 부분들은 그 단계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또 실증을 하며 얘를 마케팅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얘를 그래서 같이 융합해가지고 오픈랩화 시키면 이것이 이제 정착을 시키는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여태까지의 그 R&D의 어떤 기준들의 방법에서 보면 결국 기술 중심에서 또 기업의 R&D,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 또 신기술 확보하는 것들, 뭐 지제품을 확보한다, 이런 어떤 구조들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의료 현장에서의 개념들은 필요로 한 것들은 요소가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이게 반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직접 저도 현장에 가서 내용을 보고 들어보고 실감해보면서 사실은 탁상공론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니즈가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방법론들이 어떻게 하면 방법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전에 이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공학적인 문제만을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를 좀 공부를 좀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실습 나가서 좀 득하게 됐고요. 저희 연구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게 된 사람이 13명 정도가 구축이 되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해해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융합이 아니라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도 같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결국 그럼 이것이 그 니즈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언맨 니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의 구조랑 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돌봄 활동을 해주는 사람, 돌봄 대상자의 구조가 아니라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 얼만큼 편리하게 방법을 접근할 수 있냐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제가 한 4년 정도를 아버지가 폭력성 치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시고서 한 걸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 지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몸이 처지고 뭐하고 이게 행위적 개념보다는 시간적, 기간적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의 활동의 구조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로 무엇인가를 사람이 빠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의 그 간극 자체를 도와주고 편리하게 그러니까 쉽게 방법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고 하는 언맨 니즈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결국 디지털과
언맨리즈가 만나는 거의 관점에서에 대한 그 융복합이 이루어진 어떤 개발론들이 앞으로에 대한 대세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비율의 건강관리라고 좀 써놨는데, 작년부터 반복을 해가지고 비율의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2년 전에 이제 1차적으로 인증이 7개 기관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좀 계류를 하고 올해 이제 다시 가이드라인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1월부터 이 비율의 건강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1군, 2군, 3군에서 이거는 규제 구조가 아니고요.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군은 1차 병원 연계입니다. 1차 병원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3차 병원에서 와서 해결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그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비즈니스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의료기기 허가를 가지고 수가로 들어갔을 때의 방법론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휴레이도 오셨군요. 휴레이가 아마 비율의 건강관리 인증할 때 1호로 받았던 기억인데 그런 어떤 개념에서 선상에 보면 이제 1차 병원의 처방에 대한 개념들 자체가 이하고 연결되는 간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을 때 신의료기기 등재, 의료수가, 그러니까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2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거가 끝났다라고 해서 의료기기를 매출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산 넘어 산이에요. 그 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의료기 등재, 의료수가 이러다 보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화하는 데는 한 거의 10여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비율의 건강관리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이거 부분만 기억하고 가셔도 기업에서는 기업 활동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군이 보건소 연결입니다. 오늘 이제 시에서도 와 계시고 하지만 지금 황기범 단장님 쪽에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실증 어떻게 하면 좋겠고 R&D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보건소 연결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국가산업의 실증이라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같이 세 문제를 해결해 갈 방법론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일테면 구조적으로 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 누가 담보해 줄 거냐.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에서 보건소 연계형까지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실증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한 이제 비율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요 사이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조금 이제 사설적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선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혁신이랑 더 정책에서 방법을 한 것들 또 보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상세하게 방법을 가져가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의 구조가 내년이면은 1000만 시대가 구조하고 그 1000만의 방법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 이미 밀려내려고 있고 또 여기 연세 계신 분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 지자체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고 이런 R&D 구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해 가냐.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따지게 되는데, 그거가 아닌 방법론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에 대한 어떤 영역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황기범 담당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지자체하고 공공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사실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 기업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 규제 정책 보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서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페이어가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누가 지불을 할 거냐. 그 부분들에서
요즘에는 디자스키어 기업들이 이제 페이원 방법을 하고 있는 거는 보험사에 이제 사실 기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현실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타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그게 이제 이 지자체와 정부의 어떤 지원들의 구조, 지원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올해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자체 예산이 104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60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산이 사회복지 부분의 104조고, 그 104조의 구조에서 100조의 구조 중에 45조 원 정도가 사회복지 비용인데, 그게 지자체와 결합이 된 비용으로 확보가 되는 구조의 선상에 있는 비용 자체는 한 6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실은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 속에서 보면, 결국에서는 이제 이 사회복지사, 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생활보호사 이런 분들이 계신 어떤 선상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관리돼야 될 인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 능력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의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을 늘리지 않고 뒷산을 관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속될 어떤 숙제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지불을 그러면 이거에서 그분들이 지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정부의 정책적인 구조하고 이를테면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페이어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이건 당연하게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아까도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뢰성이겠죠. 그 신뢰성 구조가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 업체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조사에 의거하면 한 4만 명? 4만 명 정도가 7만 명이 되게 부족한 어떤 상태라고 하는데, 그 7만 명의 구조 자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의료기관 빼고 제가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3차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기관들과 보건소와 그 나머지의 기관들이 어떻게 릴레이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해가는 가운데서 한 5년 동안 정도 노력을 해본 부분들은 뭐냐면, 보건소, 또 그리고 지역 의료원, 1차 병원,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센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구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지금 이 시니어 혁신센터의 위층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지? 또 이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일상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성남시 의료원이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다들 다 다른 이야기,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같은 방법의 구조에 따라 되게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하고 방법을 해서 지자체하고 노력의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렇지만 또 그 부분들이 또 위탁사업적으로 돼 있다 보니 그 위탁사업에 대한 또 이해도를 갖다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스케어를 하는 거에 대한 간극 자체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넘어가야 될 어떤 구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 스케어에 가장 잘 생각해 보시면, 성남이라는 도시를 제가 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있을 때도 성남을 타게 돼가 연구소를 제가 성남시에 내달라고 했어요. 그게 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분당병원에 연구소를 개소한 게 딱 이제 8월 30일이 되면 7년이 되게 되는데, 7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 지역에서 방법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그때 생각에는 병원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생각했던 거는 성남시가 100만 도시다. 또 지역이 좁다. 그리고
중원부의 50년 된 도시의 구조 기반이 있다. 그리고 신도시의 구조를 가졌던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분당구, 또 요새 이제 판교에 산다는 얘기처럼 판교의 신도시 구조가 생기면서 코르트 구조가 아주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도시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때 당시 했는데,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이 사회적 문제다라고도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어떤 자료의 형태도 될 수 있고, 이거에 관심을 갖는 외국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도 요 코르트의 구조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에 이미 참여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자체와 그 현장 실증에 대한 적용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오히려 가져오는 것들이 구조가 아니라 실증 시스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방법이 들어갈 건지를 이제 이 지자체에서 준비를 아예 해가지고, 일테면 그거에 대한 룰은 그 공공관리 서비스 인증제도의 그 기준 툴 안에서 아예 만들어서 실증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산업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장표를 한 하루 종일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어떤 도시지? 성남시가 어떤 도시지?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자꾸 그 분산을 시키려다 보니까 수도권 배제가 되더라고요. 수도권 배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배제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실 산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조에 따르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다가 분산을 시키고 다른 지역에 균형을 맞게 하는 사업으로 구조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성남은 바텀업 도시가 아니다. 예, 탑다운 도시가 아니고 바텀업 도시인데, 다른 도시들은 탑다운을 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뭐 수조원식 지원을 해가지고 뭐 대구, 경북, 오송, 뭐 마산,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성남시는 작은 지역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주도한다고 해서 변화되고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구조 자체에서 소규모의 데이터 실증 수집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기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조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진 도시이고요. 그 구조에서 이 기업들에 관계된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쪽에 좀 관계되어 있는 그 하이테크밸리와 지금 저 판교 ITC 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총 여기 이제 하이테크밸리에 3,700개, 그리고 ITC 밸리 방문하면 성남시 6,6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6,600개 기업을 잘 분석해보면 뭐냐면, 큰 기업들은 물론이죠. 그 기업들을 빼고 난다라고 하면 그 6,600개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방법이 특히 한 4천, 여기서 한 또 반수의 기업 3,000개 정도 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ICT 기업의 구조, 뭐 게임도 포함되어 있고 방법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과의 결국엔 융합 구조 자체를 잘 만들어내는 당국, 그 지원 체계, 실증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 성남시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법을 한 것들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구조가 되냐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데이터 안에서에 대한 어떤 풀을 만들게 되면 그 풀 안에서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 산업구조 자체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코호트로서, 이거는 뭐냐면 이 코호트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발굴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여러 나라들이 선진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구조들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교 분석 있게 할 게 아니라 시 전체가 이 실증 구조를 가져가고 방법론을 만들어내면 어떤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제 내년도부터 1,000만이 되고 이런 거에서 질병에 대한 거, 비용에 대한 거, 노령화 지수, 진료비는 굉장히 많아지겠다는 건 다 당연히 아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 의료에도 4차 산업이 있습니다. 의료에도 이렇게 4차 산업이 결국에는 이제 1차 산업 때는 치료 중심에서 그리고 이제
진료 중심, 정밀의료, 이제 예측의료에 대한 어떤 구조들이 이제 4차 산업의 구조로 이제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전에는 진단과 치료와 재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전 예측, 예방 관리,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건강 관리를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구조로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령화되고 개인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병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병원 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해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이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뭐 여러분 많이 보셨던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구조 자체가 지불자에 대한 페이어의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하고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 갖고 이제 이게 시연을 하고 방법을 해서 페이가 될 수 있게, 사실 그래야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 자체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디어부터 이제 마케팅, 사파 이런 얘기들을 쭉 늘 달고 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무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병원 근무를 할 당시에 이제 2000년 초반에 열심히 만들어 오세요. 열심히 만들어 오시는데 사실은 현장이나 병원 현장에서 특히나 의료기기만 하더라도 의료인이 쓸 수 있느냐, 의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거라 한다 하더라도, 좋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도 현행법상 수가도 안 나오는 어떤 형태거나 법적 구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단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치과에 가면 윙 하는 거 있죠. 사실 치과는 소음입니다. 소음. 그러니까 소음인데 그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3살부터 80살까지, 저도 지금도 어제도 치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의 개념 속에서 혁명적인 어떤 기기가 하나 나왔었어요. 레이저로 충치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고 갈아내고 한 거가 아닌 레이저로 방법을 했는데, 뭐 이거 나오면 거의 시장을 다 쓸어 담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치과 의사는 MD라고 하지 않고 DDS라고 합니다. 닥터 오브 덴탈 서저리예요. 서저리라고 해요.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들은, 내과 의사들은 하루에 100명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손을 대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0명이에요. 그 20명 방법한테 그 레이저를 쏘게 되면 치료 시술 시간 자체가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시술을 그 수가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드린 건데, 그러면 탐색 단계에서라고 하는 부분보다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 건가. 시장은 도대체 뭐고, 시장부터 생각을 한 상태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거야, 뭐 이런 공공적이야, 이런 부분도 되게 좋지만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랑 시장을 어떻게 타겟팅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시장 요구 분석을 좀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뭐 연령대 방법론에서 또 트렌드에 대한 방법에서 어떻게 갈 건지, 이 사업화에 대한 개념 자체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패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너무너무 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만이라도 이 탐색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특허가 뭐가 있어, 내가 기술이 뭐가 있어, 이전에 이 전략 지원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좀 이 시스템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지자체와 이 디지털 헬스케어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거에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적 관점은 이런 어떤 프로세스의 구조를 가지고 보건소, 진료센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 관계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혁신 지원기관,
지원기관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성남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구조적인 얘기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가지고 가는 8개의 어떤 데이터의 구조한 것들에 대한 연구의 목록들입니다. 이제 만성질환, 어떤 언맨니즈의 구조에서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까?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환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당뇨, 건강습관, 그리고 이제 콜테스트 케어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지, 셀프케어, 응급케어, 기술 연계 건강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들을 제가 많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구조에서 여기 혹시 이 단위로 연관되는 기업이 좀 계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진행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오늘 오신 세미나의 구조에서도 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오히려 학교인 강의보다 외곽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매달 사실은 이미 이제 매달 이 세미나를 이제 삼성이 관리공단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벌써 2차례 했고,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한 30건 정도 했고, 요 세미나에 대한 구조를 사실 박람회 기능하고 이제 학교 장점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교류의 세미나라기보다는 기업들하고 교류를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방법할 수 있겠냐라고 한 부분에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이디어를 좀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 오셨을 때 얻어가시는 것들, 뭐 동원된다는 느낌 이런 것이 아닌 오셔서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또 뭔가를 여기서 교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8월 말에도 한번 있고요. 매달 이 세미나의 교류에 또 결합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들 또 융합할 수 있는 방법론들 요것들을 만들고 11월 달에는 11월 28일 날 그리고 21월 29일 날 11월 30일 날에는 28일 날은 그날은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29일 날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셋째 날은 치과용 의료기기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이렇게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국제 세미나를 지금 성남시에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개념들이 왜 이렇게 아젠다를 쭉 피고 있냐 이렇게 방법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구조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부분의 구조보다는 매출이 나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받아보면 재작년도에 수출 상위 품목의 구조들이 뭐냐면 체외진단, 뭐 당연히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 문제겠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영상진단,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영상진단 개념이고요. 그리고 치과예요. 치과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이어갖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거고 아마 내년도 R&D가 거의 지금 새로운 신규 계획되는 것들은 제가 없는 걸로 다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 세 가지의 아이템의 구조하고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네 부분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조금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뭐 비밀도 아닙니다. 학교는 이제 이런 가정 구조 속에서 기본교육과정, 심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방법을 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얘기 드릴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진체계의 구조들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사업 때문에 이걸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이제 수주하고 방법을 하면서 또 아니면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몇 가지 사업을 수주해서 방법을 하고 올해도 수주한 사업들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의 구조와 공공의료의 현장 어떻게 링크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를 하는 데에 대한 사업이 정말 잘 되신 방법은 뭐지? 라고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사실 그 얘기입니다. 사업화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간 구조가 돼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지자체의 어떤 지원기관이나 방법이 되는 혁신기관들이 좀 맡아줬으면 참 좋겠고, 거기에 대학, 연구소, 되게 중요한 것들은 뭐 3차 병원들은 다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 요즘 가보시면 되게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건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분들이 가서 방법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냐면 가면 세 가지입니다. 구강질환, 만성질환, 인지질환입니다. 사실 구강질환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1차 병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만 개입니다. 5만 개 중에 18,000개가 치과입니다. 피부과가 12,000개. 나머지 2만 개 가지고 우왕우왕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치과가 가지고 하고 있는 포션이, 왜 치과가 따로 치과 대학이 따로 있을까? 11개 치과 대학이 따로 있거든요. 치과 병원이 왜 따로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분들, 치과 대학생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강질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잘 먹는다, 어떻게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성질환의 구조, 그리고 인지질환까지 연결되는 이 세 가지 테마의 구조들의 연결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연구들은 이제 저는 보건소 중심에서 뭐 제가 하여튼 것보다도 치과질환 그리고 1차 병원과 연계돼서 보건소가 연관된 구조의 이런 어떤 구조들이랑 지역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그 기관들 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정부의 지원, 지자체 행정 지원 구조들의 어떤 컨소시엄이 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의 구조에 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헬스케어 프로세스에서 일상생활 인증 뭐 이렇게 해서 의료진까지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이제 의지사 헬스케어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넣어놓은 부분들이고요. 뭐 이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예측적 알고리즘의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것들은 뭐 준비를 좀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플랫폼에서 패키지형으로 어떻게 스테이션 만들고 구축할 거냐, 이런 어떤 헬스케어 스테이션을 구축하냐, 이거가 지금 이제 성남시의 지원의 구조를 가지고 지난 이제 그 5년간 준비를 좀 해가고 만들고 구축을 좀 해놓은 거에서 이제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단계의 구조에 이런 어떤 탐색 과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연구소나 대학이 이제 마케팅 활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실은 매출이 어떻게 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매출을 날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해드릴 수 있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말도 지금도 저는 삭제하고 싶고요. 지원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목숨 걸고 개발을 한 것들은 기업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냥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가시기 힘든 재원적인 구조에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인허가라든지 또 그거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다른 방법론이라든지 FDA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FDA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사실 CNDD하고 이 차이점 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한다라고 해서 미국과 소통이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말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문화의 국복차지의 구조가 FDA를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구조의 인터뷰 자체를 통과 못한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 언맨이십니다. 뭐 인증 지원해줄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의 방법론들이 구조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탐색 과정에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전략에 대한 부재도 얘기했지만, 방금 인증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개발 전에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디사이스케어나 비의료 인증 제도에 대한 구조들도 그렇지만, 그래야 다시 만드는 일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왜 이상한 선례를 좀 디사이스케어가 아닌 부분에서 선례를 드리기도 했는데, 가장 인식되기 쉬우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 개발 프로세스 검증 프로토콜 자체를 내가 어떤 인증을 타겟팅할 거야, 뭐 비의료 건강관리 1군을 갈 거야, 2군을 갈 거야, 아니면 이건 난 디지털 치료제를 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만드시는 분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냥 만들면 방법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서비스 부족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수많은 기업들을 좀 만나봤는데 사실 그 얘기 시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뭐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향에 이제 방향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표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인증제도에 대한 타겟을 주고 근데 인증이 있어야 뭔가를 사업화를 하고 방법을 하는데 또 그것이 또 실험이 되고 그 타겟이 있어야 R&D 지원을 받아서 실증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요. 뭐 비용이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아이디어 전에 꼭 전략, 사업화에 관계된 구조까지 좀 뽑아내셔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오늘 이것만 가져주세요. 이 부분의 구조에서 검증단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꼭 확인을 하시고 방법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하나,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 사람하고 사람의 간극, 뭐가 필요한 거에서 그걸 갖다가 시간을 줄여주고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필요한 영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성능평가 뭐 필요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조하는 일들은 이제 도울 수 있는 기관들과 방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즘에 이제 사판 방법이 구조하면서 유저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요구가 되고 방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표준화 구조들은 없어요. 사실은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어느 기관에다 돈 주고 맡긴다. 자꾸 그렇게도 생각하시는데 내가 만들 때 어떻게 할 거지? 라고 하는 건 제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증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증해주는 기관은 뭐 서울대에 어디 있어요. 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기관은 고대에 있어요. 그거 이전에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플래닝을 어떻게 할 거며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조할 거며 리포트 방법을 어떻게 할 거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접근해서 내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시스템 데이터들을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구조에서 정리를 한 거를 지극히 개발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규제 구조에서 CMDD나 FDA가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당연히 지극히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돈 주고 했다. 근데 이걸 자체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기관이 그런 기관들인 거지 이 프로세스를 짜주는 기관들이 아니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짜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자체가 실증 프로세스, 유저빌리티 테스트 자체를 거쳐야 되는 인증 제도로서가 아니고 내가 가져가려고 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의 목록의 구조가 된 것들이 정말로 런칭이 되고 방법을 하려고 하면 이런 구조의 디테일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 방법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기업에서 못하시는 어떤 구조들이 이런 기관들, 병원, 또 저런 어떤 이제 인증기관들, 인증을 도움 주는 기관들, 이런 부분한테 네트워크 다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저도 뭐 이걸 갖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만들고 나면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임상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선수는 누가 선수냐. 이를테면 어디에 어떤 선수가 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잘합니다. 물론 다 관계도 있으겠지만,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다 분당만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분당만에서 해결되는 게 다 이게 구조가 된 것이 아니라, 성남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 서울에도 있고 지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의 방법론들을 효율적이고 비용이 안 들게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코디네이션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구조, 기업 협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요 사업의 구조가 아니라 일테면 어렵지만 작은 사업들 연계해 가면서 만들고 올해도 이제 성남시 지원받아서 그 과제 만들면서 이런 플래닝을 해가고 갈 거고요. 그런 어떤 공간적 구조에서 들어가는 이제 핵심 장비, 이제 헬스케어용 핵심 장비 구축들도 이번 기회에 구축이 돼가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까지 뽑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지금 1차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기반 구축을 준비를 한 거가 공간은 일단 확보가 돼 있고, 그 공간 확보가 전체적으로 좀 돼 있는 부분들은 약 한 250평 정도에 구조하면서 아예 오픈형으로 이를테면 강의 형태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공용 장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예 도제식으로 개발 구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랩 강의실을 아예 이제 포지셔닝을 할 거고요. 아까 보여줬던 장비들이 빌려 쓰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빌려준다 해도 공용 장비실 많죠. 경기도도 많고 산업부도 많고 한 것들을 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구조하고 방법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상태의 것이 기업에서 쓰지 못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와서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쓰실 수 있나 이거죠.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 평가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된 이제 연구소에서 작은 기업들이 못하는 구조들을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서 사무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인데 장비가 다 있고 개발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까운 센타임의 이제 8층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3년 이제 8월에 시작하면 이 사업이 29년까지입니다. 한 6년. 저 요거 하고 이제 퇴직입니다. 퇴직. 30년에 퇴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제가 5년 꿈꿔오던 거에 이제 한 70% 정도의 능선이 온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제가 이 센터에다가 내년도, 내후년도에만 몇 가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실행으로서의 가치를 좀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로 한번 해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는 거는 이제 CMD가 돼야 되는 공간입니다. R&D의 기초가 방법했다고 여기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결국에는 요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성남산업단지 공단이 해야 할 일이 뭐고 시가 방법을 해줘야 될 일이 뭐고 사실은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인데 이제 이 성남시는 잘 보시면요 연구소 중심의 도시입니다. 연구소 중심. 그래서 지방에서도 보면은 공장을 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141km 스퀘어미터입니다. 그 중에 1.7km 스퀘어미터 뿐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게 작죠. 거의 10% 좀 상해요. 그 공간에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 그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50년 된 이제 하이테크 밸리의 구조에서도 이미 속속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출연을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변화를 막고 있는 제가 이게 바텀업이지 탑다운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내린다고 해서 이거 제조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미 제조를 밀려나고 있는 구조인 거고 판교는 다 찾고 좀 밀고 들어와서 대기업들의 구조에서 지금 하이테크 밸리가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연구소 기업이나 연구소를 지방에 있는 제조기업들이 서울의 연구소를 지금 판교, 성남에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성남은 왜 올까? 공간은 작지만 인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스타벅스 역삼동이나 강남에서 들고 다니는 것들이 어떤 표상이었다면 성남에서 근무하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교죠. 근데 이게 수업 밑으로는 정말 없는 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어주시는데 아무튼 그런 구조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적 형태의 구조가 있다고 이 문화적 구조 자체를 성남이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몰려드는데 그걸 왜 그 고객을 못 잡나 이거죠. 그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서 기업 문화의 형태나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R&D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연구소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 그러면 제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자꾸 공단이 할 일이 제조 혁신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의료나 디자인 스퀘어 구조들이 뭔가 만들어내면 다음 단계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GMP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뭐 어떤 양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양산 제조의 플랫폼의 구조에서 공동 제조가 있을 수 있는 지원, 물류 구조, AS 구조 방법론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연구소 기업들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했던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은 연구소 기업들이 방법을 하고요. 제조할 수 있는 미국에서 분체계나 의료기술들이 사실은 조금 같은 기술입니다. 그만큼 좀 어렵고 방법한 것들은 좀 실력 있고 구조가 된 제조 기능에서 방법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스타트업 구조들 계속 있지만 MMS 기업이 필요합니다. MMS라고 하는 거는 메디컬 디바이스 매니팩처링 할 수 있는 기업의 출현이 사실은 이 부분들을 이 기반들을 만들어주시면 이런 연구소 기업들이나 즉 스타트업 기업들,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구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이런 데서 지자체하고 만들어져야 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신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지자체가 같이 만들어낼 거의 브랜드는 신뢰라고 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뢰는 결국에는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확장된 거에서는 어떤 트레이닝을 가졌고 어떤 검증을 거쳐서 어떤 평가에 어떻게 접근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의 구조들의 신뢰라고 하는 브랜드들의 정리가 되는 것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전 성남의 이 디지털 헬스케어 브랜드로 정착하게 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대학과 공공과 개인이 방법을 하는 데에 대한 기업과의 활성화된 데 교육의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이 한 페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혁신이냐 이게 뭐 어느 기관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런 방법론들이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뭐 대학도 어느 기관에 주니까 방법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원하고 방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10분, 선생님 10분 정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괜찮죠? 네. 그래서 성남시가 얼만큼 구조화된지를 말씀드리려고 옆에를 분석을 했는데요. 전국에 지금 의료기기 기준, 다른 건 없고 의료기기 기준은 3,200개 정도가 구조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지금 600개, 700개 수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합친다면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갖는 어떤 구조의 그레이드는 결국에는 이 성남시의 구로공단부터 해서 안양시, 수원 이렇게 돌아가지고 성남시에 몰려있는 인프라의 구조가 또 ICT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질적인 구조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다른 어떤 이 굉장히 많죠. 바이오헬스에 기반해가지고 지금 뭐 이만큼 많습니다. 이만큼 많은데 그러면 이제 성남시는 어떻게 다를 거냐? 어떻게 다를 거냐? 이쪽 지역의 구조를 어떻게 다를 거냐라고 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아이덴티티, 브랜드를 좀 어떤 브랜드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한 부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권 구조,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지정되어 있죠. 세종, 이제 부산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뭐 원주가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방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요 그레이드의 구조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을 한 것들이 이제 현장의 실질을 거치고 뭐 의료기기 이로 방법에서 사업관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체라고 하는 구조나 여러 가지 변이 구조를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이 매뉴얼 리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인이 포함된 방법론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간호사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의료인들의 이런
정말 이 디지털 기기들이 해결치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에 대한 접근의 방법론들이 매뉴얼 리뷰 센터가 구조가 돼가지고 뭐 그게 여러 가지 뭐 코칭 시스템 여러 가지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디지털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의 영역에 대한 폼이 하나가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디지털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까 뭐 얘기 드리지만 방법론 속에서 사람 중심적 디지털 스퀘어가 돼야지 된다. 뭐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 그 마무리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쭉 모아보면 뭐 책을 이렇게 써봤어요. 그것이 이제 한국이 하는 거의 구조는 이 부분만 좀 준비가 된다면 저는 이게 글로벌 가수는 한국형 디지털 스퀘어가 성남시에 출발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퇴임할 때까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규제산업의 방법에서도 참여해서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DA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런 부분도 좀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 가서 교수하신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국어도 소통이 돼야 되고, 영어도 소통이 돼야 되고, 거기에 헬스케어도 포함돼야 되고, 유명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명한 하버드, 스탠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 이번에 12월 달에 오십니다.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을 한번 만나십시오. 지난 19년도에 와가지고 이게 조참 포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했고요. 막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시분들 모시고 찾아다니면서 보건소가 어떻지, 뭔 일이에요, 어떤 협조해 줄 수 있어요, 의료는 어떻게 방법됩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다니면서 소방서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소방서가 제일 잘 됐어요. 격오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소외자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 그런데 어떻게 끄집어내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숙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동스러웠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장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가천대에 이게 좀 금액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기부의 방법 받아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의료기기, 그러니까 디지털 스케일 포함한 의료기기 형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저도 좀 지원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 좀 활성화 시켜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 이렇게 가지고 막 모여서 제가 세미나도 막 했고 이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방법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좀 마련이 돼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했었던 행위들이고요. 그래 이제 결국에는 지불 주체 확보가 되는 부분들을 좀 나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불에 대한 구조,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지불이 돼야 되겠는지, 왜 그러면 사회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너 도와줬다 이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이걸로 해줄 테니 비용을 내라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방법론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한테 얘기해오던 것들이 벌써 지금 5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1단계 구조라고 하는 그 이제 만성질환 치매라고 하는 거, 치과 의료기관 데이터 확보를 하는 부분들에 치과 데이터를 좀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한 60만 장 데이터셋 구축을 해서 지금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에 구축을 이제 해가고 올해 이제 또 다시 수주를 해가지고 올해 12월 30일 되면 60만 장이 완성이 됩니다. 합성 데이터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준비가 됐고, 만성질환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참 재밌는 어떤 구조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스퀘어 구조를 가져가는데 기기로만이 안 된다는 것. 여기에 이제 강호선 선생님이 참여하고 방법을 하니까 굉장히 데이터의 품질도 높아지고 구조한 것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빅데이터적 구조의 생태계 구축하는 거에 기업들 어떻게 연계될 거냐, 그리고 이제 성남시 바이오스 허브, 그러니까 첨단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게 정자동에 이제 7만 평 부지에 3만 평이 구축이 될 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줘야 사실은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돼서 2028년에 완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그런 구조들에 어떻게 하면 연관을 갖고 우리가 구조할 수 있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 할 거냐라고 하는 구조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기술은 어떻게 배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결국에 이제 제가 그 기관하고 이제 공단에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간 확보를 해서 기업의 공간들을 좀 빼주고 그리고 부품이나 소재들은 나눠 쓸 수 있는 구조들의 형태의 생태계를 좀 요청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하다 보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우죽순 말씀드리고 시간 저는 50분 딱 준비해서 맞춘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